어떤 작품인가요? 외소 소설입니다. 외소. 예. 예, 그 지난 시간 끝날 때도 그 말씀해 주셨지만 왜곡할 때 외자 맞아요. 그거 이제 비뚤어질 외자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삐뚤어진 웃음. 예, 아주 음, 뭐 재미있는데 딱 그 제목도 참 잘 지어요. 그러게 정말 말이에요. 삐뚤어진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 실제로. 예, 이게 그 웃음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웃음 시리즈가 이제 외소 소설이 네 번째인데 네. 그 앞에 괴소, 독소, 흑소 그리고 이제 괴소, 독소, 흑소, 예, 외소.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세 권 괴소, 독소, 흑소 소설은 다뤘어요. 2019년 2월에 괴소, 네. 2020년 3월에 독소, 네. 그리고 2020년 10월에 흑소 소설. 아, 예, 되게 외소가 나올 만한 시점에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딱 소개할 나올 만한 만한 시점입니다. 시점이고 네. 이게 책 자체가 이게 소개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됐는데 아, 그래요? 마침 이게 그 2021년 1월 달에 이제 아, 나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프로그램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서둘러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요 네 권은 모두 비슷한 종류의 이제 그 블랙 유머 단편집이고요. 네. 한 2, 30페이지 아주 짧아요. 아, 짧은 짧네요. 예, 네. 단편들이고 아주 기발하면서도 쓴웃음을 짓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많고요.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장점이죠. 장점입니다. 네. 예. 이 특히 외소 소설이 좀 특별한데 다른 앞에 앞선 세 권보다도 네. 그 모든 단편들이 12편의 단편인데 모든 단편들이 출판사 관계자들과 소설가들의 이야기로 뭐 아,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요. 예, 예, 재밌네. 예. 아주 재밌고 사실 그 요 앞에 그 작품이었던 흑소 소설에서도 네. 그 작가 그리고 문단에 대해서 다룬 단편이 네 편이 뭐 있었고요. 그 저희가 소개한 것 같은데요. 그 저기 그 스포일러 편에서도 네. 그 상 그러니까 타는 거 맞아요. 가지고 아주 웃기네. 예, 그 내용 막 그 변조해가지고 맞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그랬었죠. 상을 그 이제 기다리는 수상을 기다리는 어떤 노 작가의 이야기가 이제 그렇죠. 스포일러 편에서 네, 네. 그 아주 재밌게 다뤘었는데 음. 근데 그게 네 편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 외소 소설에는 12편 다 이제 아, 출판사 전부. 관계자들 예 소설가들 다루고 있어요. 아무래도 히가시노 게이고가 주로 접하는 그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주 리얼하고요. 또 이 작품은 앞선 세 작품과 조금 다른 게 네. 그 주인공도 똑같은 주인공들이 나오고 아, 그래요? 예, 어, 무대도 출판사 뭐 작가 뭐 무대 또 일정해서 이게 아하. 어떻게 보면 연작 형식의 장편 소설 같은 생각이 좀 아, 들고요. 얼마 전에 소개한 공민철 작가의, 맞습니다. 예, 우리 다감 선생님은 아이들이 싫다. 그게 그렇잖아요. 맞아요. 아주 어, 비슷해요. 그것처럼 네. 거기도 이제 선생님이 비슷한 선생님이 나오고 다감 선생님이 나오고 아이들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단편처럼 그렇죠. 있지만 또 예, 연작 장편인 소설 예, 같은 그런 예, 느낌이죠. 예, 아주 비슷합니다. 예. 예, 뭐 이러면서 또 공미철 작가 또 한 번 더 언급하는 거죠. 그럼요. 예. 예. 아, 외소 소설 이것도 띠지가 강렬하네요. 아주 강렬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출판계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린다. 천재 미스터리 작가 히가시노 교우의 대환장 웃음 시리즈 제4탄. 예. 그리고 예, 표지도 표지도 재밌습니다. 미스터리의 제왕 히가시노 게이고가 문단과 출판계 내부의 은밀한 이야기를 폭로하고 나섰다. 예. 예, 출판계하고 관련이 이제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네. 뭐 또 낱낱이 까발릴 것까지야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어쨌건 예. 이게 낱낱이 까발립니다. 일본에서 언제 나온 거죠? 예. 일본에서는 이게 2012년에 나왔고요. 아, 2012년 1월에 나왔고요. 이게 이제 뭐 71번째 작품이었고요. 음, 12편의 단편이 실려 있습니다. 네, 12편. 예. 스포일러는 이 중에 한 편만 하실 거죠? 예. 네, 이 중에 한 어, 편만. 첫 오늘, 번째. 예. 네, 오늘 1편이고, 오늘은 일반편이고, 다음 시간에 스포일러 편이 시작이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이 작품이, 번역은 누가 하셨죠? 번역은 이혁재 번역가께서 하셨고요. 이혁재 선생님. 예. 그래서 이게 올해 그 21년 앞, 1월에 나온 거고,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다른 그 흑소 소설 할 때도 네, 이게 괴소, 독소, 흑소 소설이 원래 그 오래전에 나왔었는데 예. 95년 이거 95년, 95년도인가? 96년, 뭐, 맞아요. 2005년, 요렇게 나왔죠. 그때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이게 그 한국의 번역이 음. 다 됐다가 절판되고 아, 새로
새로 그 앞에 세 권 그리고 이번에 외소 소설까지 네 아, 권이 그렇군요. 새로 번역이 돼가지고 그 작년부터인가 히가시노, 아마 나오기 시작했어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게 하는 대목 중에 하나네요. 맞습니다. 네. 그 문단과 출판계의 은밀한 이야기를 폭로한다 이렇게 소개가 예. 돼 있는데 책 내용을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예. 12편의 단편 모두가 규웨이 출판사라는 가상의 출판사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아주 연작처럼 담았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이 규웨이 출판사가 어디를 좀 패러디했냐면은 외소소설 일본판이 출간된 출판사가 슈에이 출판사예요. 아, 슈에이. 집영이네요. 집영. 예, 지병사 네. 슈에이샤라고 하는데 음, 그거를 아주 패러디한 것 같고요. 이 내용이 좋은 소설을 만들기 위해 아주 고군분투하는 편집자들의 이야기가 주로 담겼는데 네. 이 꼭 좋은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음, 이 출판계의 좋지 않은 관행, 관습 등이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지고요. 네. 예를 들자면은 뭐 베스트셀러를 꼭 만들어야 되는 출판사로서는 이 작품의 질보다는 마케팅을 우선시하는 관행 뭐 이런 것들, 아, 또 편집자와 작가 사이에 아주 어렵고도 미묘한 관계를 둘러싼 아주 웃지 못할 에피소드, 아하. 또 뭐 신설되는 문학상을 둘러싼 출판사와 작가가 벌이는 암투 이런 음. 것들, 아주 일반인이 알지 못할 출판계 내부의 속사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뤘다는 점에서 무척 재밌습니다. 이 사실은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독서를 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책이 어떻게 기획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출판이 돼서 내 손까지 오는가, 이거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딱 아주 그냥 좋은 책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예, 아주 재밌습니다. 책 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읽으면은. 음흠. 근데 이게 그 단순히 이제 출판계의 민낯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네. 각각의 단편이 아주 쓴웃음 음. 혹은 냉소를 짓게 만드는 블랙 유머에 충실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큰 재미와 웃음을 선사하고요. 네. 근데 제가 그 외소 소설이 좀 특별히 좋았던 거는 그 감동적인 단편들이 여러 편이 있었어요. 교수님은 감동적인 거 이런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이, 제가 왜 안 좋아합니까? 제가 편지 방송할 때도 뭐 눈물 짓고 막 그랬는데요. 아, 그러니까 치정과 살인 뭐 이런 것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극단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극단을. 아, 그러니까 감동도 극단의 감동을 좋아하십니까? 웬만한 감동은 싫고. 웬만해서는 안 돼. 좋습니다. 외소 소설에는 그런 감동적인 단편도 4편이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예, 몇 편이 예. 있어서 좋았어요. 네. 외소 소설의 첫 번째 단편이 전설의 편집자인데 요거는 스포일러 편으로 함께 할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기대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일이 다 다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만 줄거리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단편 드라마는 나의 꿈. 네. 신예 작가 아타미가 자신의 신인상 수상작을 드라마로 만들고 싶다는 프로덕션의 제의를 받습니다. 흥분한 그는 이 사실을 성급하게 주변에 자랑하는데 정작 원작을 난도질한 기획안을 받아든 그는 격분하지만 책 판매를 의식한 출판사의 설득에 굴복하고 말아요. 마지막까지 아타미는 남자 주인공으로 1급 배우가 캐스팅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싸구려 제작비 드라마에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애송이 작가인 아타미는 좌절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타미도 모르는 놀라운 반전이 있었어요. 궁금하죠? 궁금하네요. 예. 아타미는 좌절을 하고 있었구나. 네. 세 번째 신출내기. 애송이 작가인 다다노는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골프를 거물 작가들과 치게 되었어요. 전날 밤 거의 잠도 못 잘 정도로 긴장을 했습니다. 골프장에서도 무뚝뚝한 대작가들을 상대하면서 잔뜩 주눅이 들어있는데 그들은 골프도 잘 쳐요. 다다노는 거의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만 합니다. 하지만 골프가 끝나고 다다노에게 거물 작가들이 해주는 이야기에 다다노는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독하게 작가의 길을 걸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그 감동적인 스토리인가요, 이거? 그렇죠. 이것도 이거 감동 이야기군요. 예, 예. 아주 좋았어요. 거물 작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요. 네 번째, 그 여자, 그 남자. 그 여자, 그 남자. 예. 작가 아타미는 그를 새로 담당하게 된 규웨이 출판사 여성 편집자를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합니다. 사랑의 포로가 되어 정신을 못 차리던 그는 프로포즈까지 결심하는데 네.
차츰 그녀에게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껴요. 어, 그리고 드러나는 마지막 반전에 아주 충격이 엄청납니다. 이 아타미는 계속 반전이 있네요. 그러네요. 두 번째 작품에서도 예. 반전이 있었고, 그리고요. 8번째 문학상 네. 신설 분투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8번째라는 게 외소소설에 실려있는 순서로 8번째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규의 문학상 신설 분투기. 예, 그 문학상을 만들기 위한 이야기인가 보죠. 맞아요. 예. 예. 이것도 아주 제가 감명 깊었고 마지막에 아주 눈물 짓게 만들었던 거였어요. 아, 예. 저는 교수님 정말 4년째 같이 방송하고 있지만 그 감동 이야기는 몰랐어요, 아유, 그동안. 제가 감동이 얼마나 약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규의 출판사의 전설적인 편집장인 시시도리는 시시돌이? 네, 예, 이름이 시시도리더라고요. 시시돌이. 예. 다음 그 시간에 하는 스포일러 편에서도 이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인공이 같은 거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연작 소설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제 규의 출판사의 전설적인 편집장인 시시도리는 출판사가 주관하는 문학상을 신설하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 벽에 부딪힙니다. 불가능이란 없다고 외치는 시시도리 편집장을 돕는 아래 직원들은 괴롭기만 해요. 그럼에도 드디어 제1회 문학상이 발표가 되고 부편집장이 신예 작가의 집에 가는데 그곳에서 말도 못할 고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딱 보니까 감동적인데. 예, 맞아요. 네. 예. 그리고요. 12번째 소설가 사윗감. 음,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위 후보가 소설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는 난감해져요. 철저하게 현실을 중시하는 아버지는 소설가라는 직업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 직업인지를 직감한 것이에요. 친한 친구를 만나서 사위로 소설가라는 직업이 어떤지 물어보지만 친구는 당장 헤어지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흐를수록 반전의 독자들은 큰 미소를 짓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감동도 아주 있는 그렇군요. 이 외소 소설에 총 12편의 단편이 있는데 그중에 5편만 줄거리를 소개해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수록돼 있는 전설의 편집자, 이건 다음 주에 스포일러 편으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외소 소설하고 관련해서 재밌는 인터뷰를 한 게 있다면서요? 예, 이 인터뷰 사실 제가 그 인터뷰를 가지고 오는 책자가 있는데 네. 이게 뭐 히가시노 게이고 가이드북 해가지고 일본에서 나온 건데 맞아요. 그때 한번 보여주셨었죠. 예, 네. 이게 이 외소 소설까지 실려 있질 않아요. 그런데 10년 있다가 그 가이드북이 10년 있다가 나오면서 이제 또 새로 나왔어요. 얼마 전에. 예.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실려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것도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네. 또 이제 일본어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우리 그 세일러 마스님 에게 이제 번역을 또 부탁을 드려가지고 예. 겨우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히가시노 게이고의 목소리인 거죠. 맞습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아타미와 다다노는 지극히 평범한 2명의 청년 추리 소설가입니다. 그들의 실패담에 어느 정도는 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요. 아타미처럼 내게도 소설의 드라마 만들겠다는 그런 요청이 왔을 때 나는 마치 뜨거운 물에라도 데인 듯이 뛰어올랐습니다. 원작자이니까 당연히 출연자나 연출도 주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걸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몽상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다다노처럼 문단 골프도 경험을 했었어요. 대선배님의 질문에 적당한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도 20년 전의 내 모습입니다. 모처럼 업계가 주목해주고 있으니까 조금은 독을 품고 글을 썼었죠. 그리고 또 차례차례 신설되는 문학상도 대체 누구를 위한 건가? 정말 출판계를 위해 도움은 되는 건가? 이런 작품들을 발표한 뒤에는 파티에서 만나면 관계자들이 부끄러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엇을 규탄하거나 누구를 비난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모순과 뒤틀림이 있어야 인간 사회니까요. 그런 것들을 재밌게 풀어내는 것이 이 책의 노림수입니다. 문단이나 출판업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상해서 즐거운 세상이라고 소개하고 싶었어요. 이 책에서 모든 것을 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소재 고갈이에요. 그러니까 업계 여러분 안심하세요. 더 이상은 안 쓸 겁니다.
예, 이 문단 이야기는 이제 쓰지 않겠다. 예, 하여간 이렇게 되죠. 재밌어요. 아주. 그러게 예, 말이에요. 이런 그 재치가 있고 재담 있고 맞아요. 예, 필력 예, 있고 예. 또 아이디어가 번뜩이고 그러니까요. 정말 예, 예. 그 뭐예요? 갖춰야 될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분이죠. 방골 기질도 아주 대단하고요. 예, 그러게요. 정말 예. 대단합니다. 예. 계속 진행을 해주죠. 대단하단 말씀만 하지 마시고. 독자 서평도 좋은 거 두 개를 하나 갖고 왔어요. 독자 이것도 서평입니다. 예, 알라딘하고 예스24에서 네. 하나씩 갖고 왔는데요. 좀 그, 소개해 주시죠. 예, 알라딘하고 예스24에서 우리한테 뭐 도움 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출판사 QA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관련 작가들의 12가지 에피소드가 실려 있다. 책과 관련된 아주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서 씁쓸하기도 하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감동을 주기도 한다.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출판사의 뒷이야기들은 재밌기도 하고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다. 마지막에 실려있는 이 책에 등장한 작가들과 그 작가들의 쓴 소설 소개와 QA 문고 페이지는 히가시노 게이고님스러웠다. 이건 진짜 인정이다. 예. 예, 요즘은 이게 찐 이응 지읒이라고만 쓰죠. 그러네요. 이게 예.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네, 책 맨 뒷쪽에 한 3페이지를 할애해가지고 네, 그 앞에 등장한 작가 2명이 있거든요. 아타미하고 다다노 네, 있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진짜 이렇게 소설을 쓴 것처럼 소설을 소개하고 몇 권씩 그러니까 가상인데도. 가상인데 예, 아주 그 진짜처럼 아주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 독자 서평. 예. 일본 추리소설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가 대놓고 퍼뜨리는 출판계의 민낯은 결코 웃을 수만은 없는 현실이 가득했다. 우리는 서점에서 쉽게 접하고 구입해 읽으면 끝이지만 그들에게는 전쟁과도 같기 때문이다. 대체 베스트셀러가 무엇이길래 그들은 대환장할 만큼 힘겹게 고군분투를 해야 했는지 보여주는 이 책은 아마 저자도 작가로서의 큰 도전이 아니었을까 싶다. 예. 하셨네요. 예. 교수님 끝으로 외소소설 총평해 주시고 맺겠습니다. 외소 소설은 작가가 마지막으로 쓰는 웃음 시리즈 같아요. 그렇게 아주 작정하고 출판계에서 벌어지는 숨기고 싶은 일들을 과감하게 소설로 드러냈습니다. 모든 단편들이 무척 웃겨요. 그리고 4권의 웃음 시리즈 중에서 감동적인 단편들이 여러 편이 있어서 아주 좋았고요. 심지어 저에게는 아주 눈물 짓게 만드는 단편도 몇 편이 있었습니다. 네. 12편 중에 어떤 편인가요? 예, 첫 번째 단편인 전설의 편집자 요거를 해보고요. 전설의 편집자. 재밌겠네요. 재밌습니다. 네. 그럼 스포일러 편 시작합니다. 아오야마는 유명 출판사인 규웨이 출판사의 신입 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더 기분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부서로 발령이 난 것입니다. 서적 출판부로 발령이 났을 때 아오야마는 뛸 듯이 기뻤다. 미스터리 소설책을 만드는 일이 그가 어릴 적부터 키워온 꿈이었기 때문이다. 소설가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재미있는 미스터리 소설을 발견하는 게 즐거웠고 그렇게 발견한 책을 사람들에게 권하고 그 감상을 나누는 일이 무엇보다 기쁘게 느껴졌다. 그토록 동경하던 부서에 출근한 첫날 두리번거리고 있는 아오야마에게 깡마른 남자가 다가와 무슨 일이죠? 하고 물었다. 아오야마가 자신을 소개하자 남자는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아오야마군. 얘기는 들었네. 내가 자네를 담당할 거야. 잘 부탁하네. 그의 이름이 고사카이라고 했다. 친절해 보여서 아오야마는 일단 안심했다. 잘 부탁드린다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럼 우선 편집장을 만나러 가지. 아, 알겠습니다. 살짝 긴장했다. 편집장이라면 시시도리 씨 말씀이죠? 그 유명한... 그러자 고사카이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그의 눈이 번쩍 빛난 것 같았다. 그래, 전설의 편집자라고 불리는 인물이지. 제가 듣기로는 엄청난 베스트셀러를 여러 권 내셨다던데요. 고사카이가 고개를 저었다. 여러 권이 아니야, 수백 권이지. 아오야마는 말문이 막혔다. 대체 어떤 사람인지 두려움이 앞섰다. 예, 시시도리는 말 그대로 전설적인 편집자였어요. 아오야마가 규웨이 출판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을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을 직접 만난다는 생각에 아오야마는 심히 긴장되었어요. 그런데 고사카이와 함께 시시도리를 만나자마자 시시도리는 아오야마에게 골프 칠 줄 아냐고 대뜸 묻습니다. 골프채라고는 잡아본 적도 없는 아오야마는 당황해하는데 시시도리는 옆에 있는 고사카이에게 당장 골프 연습장으로 데려가라고 말을 해요. 당황해 있는 아오야마에게 고사카이는 종이를 한 장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제21회 히라이즈미 소노스케 선생과 골프를 즐기는 모임의 공지사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히라이즈미는 대중문학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고사카이는 자신이 허리를 갑자기 다쳐서 이 골프 모임에 참석을 못하는데 자네가 나 대신 참석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며칠이 흐른 후 그 골프 모임에 다녀온 아오야마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회사 편집부에 돌아와서 고사카이를 마주해요. 처음 나가본 골프장에서 정말 정신없었다는 아오야마에게 고사카이는 시시도리 편집장이 오늘 골프를 몇 타나 쳤는지를 물어보자 아오야마는 히라이즈미 선생에게 한 타 차이로 져서 소리를 지르며 분해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고사카이는 웃으며 그게 시시도리 편집장의 성공 비결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시도리 편집장의 골프 실력은 프로급이야. 근데 골프를 잘 친다고 작가 마음에 들 수 없어. 오히려 스코어가 너무 좋으면 미움을 받을 우려가 있지. 그렇다고 너무 못 치면 재미가 없고 말이야. 작가들을 기분 좋게 하면서도 적당히 긴장감을 주는 정도의 플레이가 필요한 거지. 물론 작가마다 실력이 다르니까 상대방에 맞춰서 자기 스코어를 조절해야지. 물론 그게 어렵긴 한데 편집장은 아주 절묘하게 맞추거든. 오늘 자네는 자네 한 몸 챙기는 데만도 정신이 없었겠지만 시시도리 편집장은 작가가 좋은 샷을 날리면 거기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샷을 하고 작가가 실수했을 때는 그보다 약간 낮게 친다. 그게 바로 시시도리 편집장의 접대 골프야. 이런 일도 있었어. 작가가 한 번은 공이 벙커에 빠지는 바람에 헤맨 적이 있었어. 그 모습을 본 시시도리가 어떻게 했을 것 같나? 이미 그린에 올라가 있던 자신의 공을 퍼터로 냅다 쳐서 벙커에 빠뜨렸어. 시시도리 편집장은 그런 사람이야. 시시도리에 따르면 편집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딱 3가지라는 거야. 골프 접대, 긴자에서의 술 접대, 그리고 아부. 아오야마는 출판사에 들어와서 좋은 책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덕목인 줄 알았는데 그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런데 고사카이는 다음과 같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줘요. 가루타 선생에게서도 요청이 왔어. 참가자 명단에 자네 이름을 넣어놨네. 다다음 주 토요일이야. 하프니까 별로 힘들지 않을 거야. 하프요? 나인홀만 도는 겁니까? 그렇게도 치는군요. 그러자 고사카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가루타 선생은 골프를 안 쳐. 골프가 아니라 마라톤 얘기야. 하프 마라톤에 참가한다는 거지. 네? 아오야마가 몸을 뒤로 벌렁 젖혔다. 참가다니 혹시 달린다는 말씀입니까? 제가요? 당연하지. 작가 중에는 골프를 치지 않고 마라톤이나 테니스가 취미인 경우도 있어. 그리고 니시구치 선생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트보드가 취미니까 그것도 미리 연습해두게. 스케이트보드요? 그것도 대충 타고 노는 정도가 아니라 공중회전도 할 정도의 전문가 수준이니까 각오해야 할 거야. 시시도리 편집장은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5바늘이나 꿰맨 적이 있어. 하지만 그 덕분에 원고를 받아내는데 성공했지. 아오야마는 할 말을 잃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한단 말인가? 그런 그의 생각을 알아차린 듯 고사카이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이군. 하지만 작가의 취미에 호응해주는 정도의 일은 시작에 불과하네. 시시도리 편집장을 잘 관찰해보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걸세.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오야마는 며칠 후에 알게 됩니다. 아오야마와 고사카이 그리고 시시도리 편집장은 도쿄역 승강장에 나가 있습니다. 신칸센으로 지방에 사는 유명 여류 작가인
하나부사 유리에가 도착하는 것을 마중 나와 있는 것이에요. 승강장에는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20명 정도의 관계자들도 함께 나와 있어요. 왔다 하고 누군가 외쳤습니다. 신칸센 특유의 열차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나부사 유리에가 몇 호차에 타고 있는지는 다들 알고 있어요. 편집자들이 일제히 승강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읽고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잠시 후 서서히 멈춰선 열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편집자 몇 명이 경쟁하듯 열차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열차에서 내리려던 할머니가 그들과 부딪혀 넘어졌지만 그들 중 누구도 할머니를 일으키려 하지 않았어요. 열차에 올라타지 않은 편집자들은 부채꼴 모양으로 진을 친 채 하나부사 유리에를 기다렸어요. 열차에서 내리던 승객들이 그들을 보고 흠칫흠칫 놀랐습니다. 마침내 분홍색 모자에 색이 옅은 선글라스를 쓰고 분홍색 투피스를 입은 하나부사 유리에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누군가 인사를 하자 마치 그 말이 신호탄이라도 되는 듯 일제히 고생하셨습니다를 외쳤다. 하지만 하나부사 유리에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편집자들을 건너다 보며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다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하는데 느닷없이 검은 그림자 하나가 하나부사 유리에와 그녀를 마중 나온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검은 그림자는 여류 작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다름 아닌 시시도리 편집장이었다. 그는 옆구리에 분홍색 가방을 끼고 있었다. 여류 작가의 가방 쟁탈전에서 승리한 모양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이 시시도리의 책임입니다. 라고 시시도리가 재차 말했다. 고사카이가 아오야마의 귀에 대고 봤지? 라고 속삭였다. 저게 시시도리 편집장의 비장의 기술인 슬라이딩 무릎 꿇기야. 슬라이딩이요? 작가의 기분이 상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무릎을 꿇는 기술이지. 왜 화가 났는지는 나중 문제요. 무조건 빌고 또 빌다 보면 길이 열린다는 것이 편집장의 생각이라네. 맙소사. 아닌 게 아니라 시시도리는 이마를 바닥에 조아린 채 빌고 있었다. 그러자 하나부사 유리에는 시시도리에게 당신 때문이 아니고 철도 회사 때문에 화가 났다고 얘기한다. 하나부사 유리에가 화가 난 것은 열차 안에서 어느 승객이 엎지른 맥주가 자신의 발밑까지 흘러와서 불쾌했다는 것이 화난 이유였어요. 딱히 철도 회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시도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출판사 관계자들에게 당장 항의하러 가자면서 앞장섰어요. 따라가는 아오야마는 도대체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고사카이가 이것도 편집장의 장기 중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작가의 분노가 자신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는 순간 작가와 한편이 되어 길길이 날뛰고 심지어 작가 이상으로 화를 내면서 항의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역장실로 뛰어든 시시도리는 다짜고짜 승객을 뭐로 보느냐, 역무원 교육은 제대로 하느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역장은 이미 시시도리 기세에 압도당한 탓에 고개를 연신 꾸벅거리며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기분이 풀어진 하나부사 유리에를 다른 출판사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듯이 그녀의 가방을 품에 꼭 안은 채 시시도리는 그녀를 본인의 차로 안내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오야마는 고사카이 말을 떠올리며 내심 탐복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난 후 한 달이 지났어요. 아오야마는 시시도리가 전설의 편집자라고 불리는 이유를 이제는 알고도 남았습니다. 모든 걸 희생하면서까지 작가를 위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들 좋아하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건 뻔뻔스럽게 해내는 것이 시시도리의 대단한 점이라고 아오야마는 생각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양심이나 수치심이 작용해 주저할 만한 일도 그는 망설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고야 말았어요. 그런 식이라면 작가가 설령 좋아하지 않더라도 미움을 받는 일은 없을 듯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건 말건 개의치 않았어요. 작가의 마음을 움직이면 승리하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의 신념은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시도리 편집장이 고사카이와 아오야마를 부릅니다. 부른 이유는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여류 작가인 아카무라 미치루의 소설 연재권을 따냈냐는 것이었어요. 고사카이는 전임 편집장이 아카무라 작가를 화나게 한 일이 있어서 그 후로 우리 출판사에 원고를 주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에 시시도리는 그만한 이유로 포기한다면 말이 안 된다며 자신이 한번 만나보겠다고 말하지만 고사카이는 작가가 우리 출판사 관계자는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침 아카무라 작가가 이번 주에 열리는 미스터리 대상 축하 파티에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시도리는 그곳으로 만나러 가겠다고 말을 해요. 날짜가 지나 미스터리 대상 축하 파티장에 나타난 시시도리 편집장과 아오야마 일행은 여러 출판사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아카무라 미치루의 곁으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작가에게 인사를 하려면 줄을 서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시도리는 그 줄을 전혀 무시하고 작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규웨이 출판사 편집장이라고 인사를 건네지만 아카무라는 무시합니다. 그러자 시시도리가 아카무라가 어떤 취미를 가졌는지를 연구해 왔다는 듯이 수영장을 통째로 빌려서 초대하겠다, 어떤 연극표라도 준비하겠다라고 아부를 떨어보지만 아카야마는 귀찮다고 비켜달라고 호통을 쳐요. 마치 도마뱀을 연상시키는 얼굴을 가진 아카무라가 호통을 치자 시시도리도 어쩔 수 없이 물러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고사카이가 시시도리 편집장에게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자 시시도리는 아니라면서 희망이 보인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작가를 만나기만 하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침 파티가 끝나고 아카무라 작가가 2차 모임에 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에 시시도리는 주먹을 불끈 쥐면서 2차 모임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시시도리는 아카무라 작가의 테이블에 억지로 끼어들어가 작가의 칭찬을 또 늘어놓습니다. 작가가 옷을 잘 입어서 스타일이 뛰어나다느니 센스가 대단하다느니 하는 보통 사람이라면 낯간지러워서 입에 담기 힘든 아부를 늘어놓아요. 그럼에도 아카무라는 여전히 쌀쌀맞게 굴면서 시시도리에게 규웨이 출판사에게는 원고를 주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해요. 그래도 시시도리는 작가에게 3차를 가자고 막무가내로 이 얘기를 하는데 아카무라는 버럭 화를 내면서 귀찮게 하지 말라면서 술집을 나갑니다. 그런 아카무라를 따라 나간 시시도리는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슬라이딩 무릎 꿇기 기술이었어요. 작가 앞에 무릎을 꿇은 시시도리는 자신이 택시로 집에 모셔다 드릴 수 있는 영광을 달라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무릎을 꿇고 있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에 할 수 없이 아카무라는 수락을 해요. 그렇지만 원고는 절대로 못 준다고 덧붙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오야마는 고사카이에게 시시도리 편집장이 원고를 받아낼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는데 고사카이는 그 대단한 시시도리 편집장도 이번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해요. 아오야마와 고사카이 두 사람은 시시도리 편집장이 작가를 집에 데려다주고 오기를 한 술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후 술집 문이 쾅 하고 기세 좋게 열리면서 시시도리가 들어와요. 그런데 시시도리 뺨에 붉게 손자국이 나 있었어요. 깜짝 놀란 고사카이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시시도리는 별거 아니라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말을 해요. 그때 고사카이 전화기가 울렸어요. 받아보니 아카무라 작가였어요. 작가가 전화를 한 이유는 자신이 규웨이 출판사에 연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출판사 쪽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전화를 받은 고사카이는 깜짝 놀라면서 시시도리 편집장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지만 시시도리는 자신의 예상대로 되었다며 웃기만 합니다. 며칠 후 아오야마, 고사카이 그리고 시시도리 편집장은 아카무라 작가를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아카무라는 어이없다는 듯이 고사카이와 아오야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이 사람 바보예요. 당신들은 이런 사람이 상사인데도 괜찮아요? 정말이지 딱하기 짝이 없네요. 아무리 취했다고 해도 그렇지. 집 앞까지 바래다 준 건 고맙지만 느닷없이 프로포즈라니요. 한눈에 반했다면서 결혼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내가 놀리지 말라고 했더니 진짜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면서 키스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따귀를 때렸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흑흑 울면서 사과하지 뭐예요. 무릎까지 꿇고요.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은 처음 봐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시돌이는 아직도 한눈에 반했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라면서 프로포즈도 진심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작가는 제발 그만하라면서 대같이 멍청한 남자랑 결혼할 생각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저만치 떨어져 있으라고도 말한다. 아카무라는 이렇게 시시도리에게 계속해서 쏘아붙였다. 하지만 그 말투가 밝고 기분도 좋아 보였다. 이어진 그녀와의 회의는 순조로웠고 규에이 출판사는 그녀로부터 연재를 따냈다. 회의 후 아카무라 미츠루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는 시시도리와 헤어져 고사카이와 아오야마는 회사로 향했다. 지하철을 탄 두 사람은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대단해. 고사카이가 말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오야마도 맞장구를 쳤다. 프로포즈라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을까? 편집장 말에 따르면 아카무라 선생과 얘기를 나누던 도중에 그런 생각이 번쩍 스쳤다고 하던걸요. 하긴 아카무라 선생은 미혼일 뿐만 아니라 연애한다는 소문조차 전혀 없었거든. 그러니 프로포즈를 받은 적도 없을 테고 남자를 걷어찬 적은 더더구나 없었겠지. 키스하려는 남자의 따귀를 때린 적도 없었겠죠? 물론 없겠지. 그런 일들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을 아카무라 선생의 잠재적 욕망을 편집장이 눈치챈 거야. 세상에, 그래도 그렇지. 만일 실패했다면 이만저만 큰일이 아니었을 텐데 말이야. 그렇겠죠. 아오야마는 시시도리가 프로포즈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았다. 도대체 무슨 심경으로 프로포즈의 말을 읊었을까? 혹시 아카무라 선생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면 편집장은 어쩔 작정이었을까요? 물론 절대 그럴 리 없었겠지만요. 글쎄. 고사카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오야마를 마주봤다.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결혼할 생각이었다는 말입니까? 편집장이 부인과 이혼하고 현재 독신이거든. 원고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에이, 설마요. 그건 모르는 일이야. 전설의 편집자잖아. 아오야마는 생각에 잠겼다. 시시도리가 무릎을 꿇었던 모습을 떠올리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예, 이렇게 여기까지죠. 야,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 골프 접대야 뭐 흔히들 하니까, 예, 물론 이제 타수를 맞춰주려면 그 보통 실력이 아닌데, 아니, 하프 마라톤을 뛰어야 되고, 그다음에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 하다 머리 하다가 막, 찢어지고 예, 찢어지고, 그다음 뭐 프로포즈까지. 프로포즈하고, 그 뭐, 가능만 하다면 결혼까지라도 해서 원고를 받겠다. 야, 정말 전설의 편집자답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이렇게까지 정도는 아니겠지만 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험들 아마 조금씩은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만 히가시노 게이고가 노는 물이 이쪽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뭐 직감적적으로 뭐 경험을 했거나 들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재미있게 좀 더 그러게요. 과장해서 네.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